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으로 빌드업 시 양쪽 풀백 토미야스와 티어니를 전진시켰습니다. 이에 맞서는 비에이라의 펠리스는 4-2-3-1 포메이션으로 포인트는 미드필드에서 1대1 구도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아스날 빌드업 패턴의 핵심은 왼쪽 메찰라 웨데고르가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펠리스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다른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포지션상 웨데고르와 맞붙는 상대 오른쪽 중미가 웨데고르를 압박할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팀의 오른쪽 포켓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스날이 공을 돌리다가 가브리엘에게 백패스합니다. 이때 상대 공미가 파티에게 붙자 웨데고르가 내려가는데요. 이에 상대 오른쪽 중미가 바짝 따라붙습니다. 이어서 가브리엘이 램스데일에게 백패스합니다. 램스데일이 곧장 롱킥을 때립니다. 왼쪽 전방을 향한 것이었네요. 상대 오른쪽 중미가 웨데고르에게 붙은 덕분에 그렇게 발생한 포켓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중미가 웨데고르에게 끌려 나온 상황에서 램스데일이 전방으로 때립니다. 상대 수비라인과 오른쪽 중미 사이 포켓 공간이 생겼고 오바메양이 세컨볼을 따내면서 포켓을 활용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 오른쪽 윙이 좁혀서 웨데고르를 막을 때입니다. 이러면 측면으로 가는 패스길이 열리게 되고 사카와 티어니가 왼쪽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게 됩니다. 화이트가 왼쪽으로 패스하는 상황입니다. 웨데고르가 내려가면서 공을 받을 액션을 취하는데요. 상대 오른쪽 윙이 웨데고르 쪽으로 붙자 티어니에게 가는 패스길이 생겼지만 좀 더 과감하게 사카 쪽으로 때립니다. 사카가 공을 잡았고 티어니의 오버래핑 지원이 이어집니다. 상대 풀백을 상대로 수적 우위를 만들었어요. 풀백은 티어니에게 향하는 패스를 막기 위해 뒤로 무릅니다. 덕분에 사카가 방해받지 않고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세 번째는 웨데고르한테 공미가 붙을 때입니다. 이러면 공미가 마크하던 파티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왼쪽 중미가 올라가서 파티를 압박했습니다. 그럼 로우가 자유로워지고 상대 왼쪽 윙을 상대로 토미야스와 로우가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화이트가 왼쪽으로 패스합니다. 동시에 웨데고르가 내려오는 움직임이 발동됩니다. 상대 오른쪽 중미가 따라가지 않는군요. 대신 공미가 웨데고르를 마크하고 왼쪽 중미가 올라가서 파티를 견제합니다. 파티의 내려가는 움직임, 웨데고르의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으로 상대 공미와 왼쪽 중미를 더 끌어냅니다. 이때 다시 오른쪽으로 공을 돌리는 아스날입니다. 이어서 램스데일이 전진 패스를 때리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이론대로 상대 왼쪽 윙은 수적 열세에 처했습니다. 토미야스를 막을지 아니면 로우를 막을지 갈림길에 놓인 상황이죠. 토미야스가 내려가면서 왼쪽 윙을 유인했기 때문에 램스데일은 자유로운 로우에게 패스했습니다. 순식간에 상대 압박 라인을 허물어 버렸네요. 하지만 문제는 10분 이후, 즉 골을 넣은 후부터 선수들의 플레이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램스데일의 롱킥은 의도적인 것도 있었지만 성급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보였습니다. 토미야스의 경우 9분까지는 100%였던 패스 성공률이 점점 낮아지더니 결국 전반전 68%라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터치라인에서 아르테타가 천천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죠. 이렇게 아스날은 선제골을 잡은 기세를 금방 잃어버렸고 펠리스에게 흐름을 내주게 됐습니다. 빠르게 골을 넣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된 느낌이랄까요? 그러던 중 펠리스의 수비 방식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스날의 센터백을 상대하던 원톱을 내려서 파티를 마크하게 한 것입니다. 아스날이 중원의 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보였습니다. 중앙을 거쳐가기 힘들어진 아스날은 다른 패턴을 꺼내들었습니다. 한쪽으로 상대 선수들을 유인해서 쏠리게 만든 다음 반대쪽으로 전환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방향은 주로 우측에서 좌측이었습니다. 왼쪽 풀백 티어니와 왼쪽 윙 로우가 패스 플레이로 측면을 뚫어내고 공격수 오바메양에게 마무리 크로스를 전달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왼쪽 측면 공략 과정에서 티어니와 스미스로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엇나가는 모습이 계속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르테타는 교체 카드로 왼쪽 공격에 변화를 줬습니다. 오바메양을 왼쪽 윙으로 옮기고 공격수 자리에 라카제트를 투입해서 3자 패스를 노리는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런 전술 변화는 즉시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왼쪽 전개로 티어니가 공을 잡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전술 변화 전이었다면 공격수 포지션의 라카제트가 침투하고 왼쪽 윙자리 오바메양과 티어니가 패스 플레이를 펼쳤겠지만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라카제트가 티어니에게 공을 받으러 가주는데요. 티어니의 패스가 연결됐고 동시에 오바메양이 박스로 침투합니다. 라카제트의 연계 플레이로 박스 안까지 파고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이번엔 오바메양과 라카제트가 스위칭했네요. 티어니가 공격수 자리 오바메양에게 패스를 넣고 왼쪽 윙 라카제트가 침투합니다. 파고드는 데 성공한 라카제트의 크로스로 로우의 슈팅까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이라면 상대 오른쪽 윙이 티어니에게 가는 패스기를 막은 상황이라 로콩가가 티어니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점입니다. 3자 패스라는 점에서 같은 패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 슈팅이 막히고 맙니다. 아스날은 이렇게 라카제트 투입 후 점점 기세를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동점골에서 문제가 됐던 에러가 또다시 뭐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